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뼈 건강을 위해 정성스레 끓여 드셨던 그 사골국이 어떻게 끓이느냐, 얼마나 자주 드시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뼈를 약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과학적 근거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사골국을 끓이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칼슘 보충이죠. 뼈를 먹으면 내 뼈도 튼튼해진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믿음입니다. 어머니가, 할머니가 그 윗세대부터 이어온 지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참 직관적인 논리입니다. 뼛속에 칼슘이 들어있으니 그 뼈를 오래 고우면 칼슘이 국물 속으로 녹아나오고 그걸 마시면 내 뼈가 튼튼해질 것이다. 틀린 말 같지 않죠? 그런데 실제 성분을 따져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골국 한 그릇 약 250ml 기준으로 들어있는 칼슘 함량은 대략 15mg에서 20mg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유 한 컵의 칼슘이 약 200mg에서 250mg인 것과 비교해보면 사골국을 무려 10그릇 넘게 마셔야 우유 한 컵 정도의 칼슘을 겨우 채우는 셈입니다. 왜 이럴까요? 뼛속 칼슘은 단단한 결정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뜨거운 물에 잘 녹아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국물 속으로 녹아나오는 성분의 대부분은 콜라겐이 분해된 젤라틴, 그리고 다양한 아미노산입니다. 관절 건강이나 피부 탄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뼈에 좋다는 의미에서 칼슘 보충 측면만큼은 사골국은 우리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사골을 오래 그리고 여러 번 고우면 뼈에서 칼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인산염 성분이 함께 다량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데 관여하고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할 때 생깁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과 인의 비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밀한 항상성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이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즉각 반응합니다. 부갑상선에서 PTH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뼛속에 저장해 두었던 칼슘을 끄집어내 혈액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뼈의 밀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골다공증의 시작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골은 한 번 우릴 때 약 6시간씩 총 3번까지가 적절한 기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우려낸 국물에서 칼슘 함량이 가장 높고 세 번째부터 칼슘은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4회 이상 넘어가면 뼛속 깊은 곳에 인성분만 집중적으로 빠져나와 국물의 영양성분 균형이 크게 무너집니다. 오래 고울수록 더 진하고 좋다는 믿음, 이 부분에서만큼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더 진해 보인다고 해서 영양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뽀얀 색깔은 주로 지방이 잘게 분산되어 유화된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엔 혈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골국을 시키면 위에 하얗게 굳는 기름이 생기죠? 많은 분들이 수저로 꼼꼼하게 걷어내시는데 그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름을 다 걷어냈다고 해서 포화지방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닙니다. 사골국을 오래 끓이는 과정에서 지방 성분의 일부는 국물 속에 아주 잘게 분산된 상태, 즉 유화된 형태로 깊숙이 녹아들어갑니다. 이 미세한 지방 입자들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채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국물이 더 하얗고 뽀얗게 보일수록 이런 유화 지방이 더 많이 녹아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장기간 과다 섭취 시 혈중 지질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나 혈당, 이상지질 혈증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사골국을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신장, 즉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인 성분을 몸 밖으로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골국처럼 인 함량이 높은 식품을 자주 드시면 혈액 속 인 농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가려움증과 부종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혈관벽이나 장기에 칼슘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석회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신 뒤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사골국을 끊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드신다면 사골국은 분명히 훌륭한 전통 보양식입니다. 몇 가지 실천 원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3번의 법칙을 꼭 지키세요. 한 번 끓일 때 약 6시간씩 최대 3회까지만 반복하세요. 총 18시간 이내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칼슘 대비 인의 비율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4번째부터는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멈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둘째, 기름은 2번 걷어내세요. 끓인 후 완전히 식혀서 냉장고에 하룻밤 넣어두면 지방이 표면에서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때 윗면의 기름층을 숟가락으로 말끔히 걷어낸 뒤 다시 데워서 드세요. 가능하다면 첫 끓임의 국물은 버리고 2번째, 3번째 국물 위주로 드시는 것도 지방 섭취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채소를 듬뿍 넣어 드세요. 사골국은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한 반면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파, 시래기, 배추, 우거지, 버섯 같은 채소를 넉넉하게 넣어 드시면 영양 균형이 훨씬 좋아집니다. 특히 시래기나 우거지의 식이섬유는 장 건강에도 좋고 국물에 녹아있는 여분의 지방 흡수를 일부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넷째, 비타민 D를 함께 챙기세요. 사골국에 부족한 칼슘을 다른 식품으로 보충하셨다면 그 칼슘이 제대로 뼈로 가려면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사골국에 함께 넣거나 맑은 날 야외에서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세요. 필요하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비타민 D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째, 자주보다는 가끔 즐기세요. 사골국은 주 1, 2회 정도 특별한 날에 보양식으로 즐기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매일 드시는 습관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골국은 칼슘 보충원으로 쓸 효과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온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너무 여러 번 끓여 드시면 인과다 섭취로 이어져 오히려 뼈 건강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화 지방과 신장에 대한 부담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한 빈도를 즐기신다면 사골국은 콜라겐과 아미노산이 풍부한 훌륭한 전통 보양식입니다. 뼈를 고쳐주는 약이 아니라 온 가족이 따뜻하게 나눠 먹는 슬기로운 보양식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합니다. 정성이 담긴 음식은 분명히 몸에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정성은 바로 제대로 알고 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사골국을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